네, 정책 수혜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건설주들이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 기자, 지금 건설사 주가 4월 들어서 다시 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네. 지금 실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음. 지금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은 10%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은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이게 원가 부담이 늘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이게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이제 철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예. 거의 40%가 들어가는데 이 철근 가격 자체는 지금 한 14% 작년보다 올랐는데 네. 이걸 또 수입하고 또 가공하고 유통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철근을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건설사가 철근을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40%가량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예. 따라서 이제 좀 늘어나는 이런 원가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깎인 거죠. 사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뛴다고 하면 건설사 실적도 계속 나빠지는 겁니까? 이게 당분간 단숨에 이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재료비가 1% 상승하면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최소 6%, 많게는 15% 이상 깎일 전망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깎이고 또 이제 건설업은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원재료 가격이 깎인다 그래도 또 이게 지금 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계속 이제 좀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원가 부담을 상쇄할 만큼 일감이 많아진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바로 그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비록 1분기 장사는 망쳤지만 다가올 2분기 또 나아가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사들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좀 원가 부담이 늘더라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기대감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비 사업 관련한 공약들에 대해서 기대들이 큽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건설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건설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정책은 단연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일단 새 정부 부동산 공약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기대감은 높지만 이제 관련 법 개정이나 여야 합의 도달 등의 장벽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이제 높았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고 그런 것들이 좀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윤 당선인의 공약은 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제 추진 가능한 그런 법안들이 많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또 초과 이익 부담금 면제 단지를 늘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이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일단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대기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약 5년치 물량의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치로만 계산하면 거의 서울에만 한 13만 가구가 네. 넘고요. 이를 포함한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한 49만 가구 정도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아질 물량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사업은 어떻습니까, 요즘? 지금 앞서 저희가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됩니다. 지속되는 고유가 환경은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런 발주처인 중동의 투자 여력을 오히려 증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 유가라는 게 사실 그냥 오르기만 하면 안 되고 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올라야 합니다. 작년에 아무리 유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국가별 이제 재정 균형 유가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네, 올해는 이제 국제 유가가 이런 중동 국가들의 좀 재정 균형 유가 평균보다 한 5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여유분만큼 우리 건설사들이 좀 이제 중동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벌써부터 그 기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전후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이런 중동 발주처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5조 원 규모의 GCC 6개국 그 철도망 사업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 1단계 구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조 원 규모의 쿠웨이트 석유화학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지금 사업이 큰데 여기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 건설사 5곳이 지금 입찰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예, 중동 국가 특성상 좀 우리처럼 이렇게 좀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있고 또 지금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누가 지금 5곳 중에 누가 선정이 돼도 우리 업계는 그러네요.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또 이제 중동 최대 발주처인 사우디 아람코 역시 지난해보다 설비 투자 규모를 지금 40% 이상 증가한 55조 원을 풀 전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상황이 변수에 변수를 또 거듭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국내 재건축 시장에 활발히 뛰어들면서 그럼 중동 국가 해외 수주가 많은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건설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짧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중심이 된 이런 국내 주택 시장에서 네. 2년 연속 지금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앞으로도 그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또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다른 건설사들이 국내 사업에만 몰두한 반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외 수주고를 채워왔습니다. 네, 네. 올해에도 10조 원 가량의 이제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고요. 이는 국내 건설사 중에 거의 최고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현대건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 또 29% 가량 성장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전체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